안녕하세요. 루트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선현 원장입니다. 지금은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형 탈모, 즉 유전 탈모를 의미합니다.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필수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감수성이 있는 분들은 탈모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탈모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여성형 탈모도 저희가 외래에서 볼 때 좀 더 젊은 연령에서 조금 더 심하게 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는 탈모증이 단순히 유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나 후천적인 요인이 관여한다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유전형 탈모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피할 수 없는 탈모입니다. 누구나 오지는 않지만 생기는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탈모증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탈모증입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형 탈모는 유전형 탈모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거나 잘 치료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통 이제 남성형은 타입에 따라 좀 다르지만 헤어라인 쪽이 많이 변화를 하죠. 헤어라인 중앙이 올라가든지 M자가 넓어지든지 정수리가 많이 비든지 같이 오든지 이러한 형태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요. 여성형은 남성형하고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헤어라인 쪽은 비교적 변화가 적습니다. 대부분 정수리와 전두부, 즉 헤어라인 후방 쪽이 약해지는 경향이 주된 소견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치료의 목적은 이 질환 자체를 이제 멈출 수는 없고요. 진행을 늦추어서 저희가 앞으로 심해지는 것들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또 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이 여성형 탈모와 이제 상당히 비슷한 탈모증이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해서 급성으로 탈모가 오는 경우인데요. 여성형 탈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탈모 부위가 일정합니다. 안드로겐 영향을 받지 않는 후두부와 또 일부 측두부는 탈모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탈모가 생기진 않지만 간혹 모발이 약해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 정수리처럼 심한 탈모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휴지기 탈모는 모든 성장기 모발이 휴지기로 넘어가는 탈모증이기 때문에 정수리뿐만 아니라 측두부와 후두부에도 심한 영향,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탈모가 특정 부위가 아니라 두피 전체에 일어나는 탈모증이죠. 되게 특정한 원인이 있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부분 알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종료가 되면 탈모증도 멈추게 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와 휴지기 탈모를 구별하는 쉬운 방법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확대경으로 탈모증이 오지 않는 부위, 오는 부위로 비교를 해보면 쉽게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탈모증은 원형 탈모증이 전반적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원형 탈모증은 동전 크기의 탈모반이 한 개 또는 몇 개가 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탈모증은 전반적으로 온 탈모증입니다. 특정 부분이 아닌 정수리, 측두부, 후두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탈모가 오는 증상인데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수주 이내에 절반 이상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형 탈모증에 맞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형 탈모증과 구별해야 될 탈모증이 있기 때문에 탈모증이 의심되면 전문의를 통해서 어떤 탈모인지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는 바르는 약입니다. 국소적인 미녹시딜 제제인데요. 남성형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제제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사용되는 미녹시딜 제제는 동일한 성분이지만 다른 농도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3% 또는 5%를 사용하게 되면 간혹 얼굴의 일부에서 수염이나 잔털이 짙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형은 보통 2%를 보내드리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2%가 효과가 적을 경우에는 3%를 보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은 5%를 사용하고 5%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은 3%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2번 사용하도록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적어도 최소 4개월 이상,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을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탈모 치료 효과를 보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모발의 굵기가 적어도 30% 이상 회복되어야 탈모 치료가 효과가 있다. 아니면은 적어도 모발 주기가 휴지기를 한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지나가야 탈모의 속도가 느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개월 이상, 보통 6개월 이상 권해드려서 효과의 유무를 판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효과가 없다고 중지하시면 실제 효과가 없더라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부작용으로는 접촉성 피부염이 올 수 있습니다. 간혹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불편한 느낌이 바른 다음에 얼마나 오래 가는지 잠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바르고서 따갑거나 열감이 10분 이내에 진정이 된다면 가벼운 자극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0분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약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를 더 낮추거나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실 수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담호증이 생길 수 있죠. 여성분들이 사용 중에 뺨이나 턱 옆에, 즉 바른 부위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약이 닿지 않는 부위에 모발이 많이 많아진다면 이 역시 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 미녹시딜을 사용하면 모발의 주기가 일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생장기 모발이 일부가 휴지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휴지기 탈모가 많아지죠. 쉐딩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르기 시작하고 1, 2개월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 때문에 사용을 중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잠깐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치료는 메조세라피라고 있습니다. 두피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죠. 메조라는 의미는 진피층을 의미합니다. 중배엽층이라고 해서 피부의 중간층을 만드는 조직의 태생학적 표현인데요. 메조층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약재를 직접 희석하지 않고 주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의 약물을 사용하고서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주 목적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이 탈모의 영향으로부터 잘 버티도록 하는 것이고요. 탈모는 일종의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 동반이 됩니다. 비타민제를 같이 주입해서 항산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을 줄여주겠습니다. 또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해서 이 주사 바늘 자체의 자극으로도 발모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효과를 통해서 탈모 치료에 이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료로는 이제 헤어셀이라고 이제 알려진 자기장 치료입니다. 비교적 진동폭이 적고 느린 자기장, 좀 약한 자기장인데요. 두피 표면에 아주 근접시켜서 발생을 시키면 두피 세포의 배사 활동이 증가가 됩니다. 즉 조직이 활발하게 증식이 되고 또 혈류 개선 효과가 있어서 탈모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PRP로 알려진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입니다. 몸에서 정맥혈을 체열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시켜서 혈소판 부위를 농축을 시키는 것이죠. 정상 혈소판 농도보다 상당히 높은 혈소판층을 농축을 시킨 다음에 그 부위를 뽑아내어서 두피 부위에 주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혈소판 내에는 다양한 성장인자와 또 미세한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낭의 특정한 부분에 작용해서 세포 증식과 모낭이 잘 성장하고 주기에 잘 따르도록 도움을 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또 성장기를 길게 하기 때문에 탈락 기간을 줄이고 또 모발을 더 굵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성형 탈모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그래도 수술이죠.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미 많이 진행을 해서 어떠한 치료나 또 미용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는 저희가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이 수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그 후두부나 측두부 모발을 이용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즉 약물 치료에 효과가 굉장히 적은 분들, 또 범위가 국소적인 분들, 즉 범위가 좁아서 특정한 부분, 예를 들면 가르마가 잘 보이든지 아니면 머리가 갈라질 때 특정한 부분 잘 비치는 부분, 이러한 분들에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수술 뒤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이식한 모발 또는 기존의 모발 사이에 심기 때문에 기존 모발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생기면 3개월 사이에 생기죠. 그 뒤부터 다시 이식한 모발도 성장하고 일시적으로 빠진 본래 모발도 성장함에 따라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굉장히 좋은 미용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수술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타입 2라고 해서 여성형 탈모의 정도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중등도의 탈모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굉장히 모발이 숫자가 적고 굵기도 약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마를 갈랐을 때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인가 볼 때 1cm에서 2cm 미만으로 이 폭이 보이는 것이 평범한 모발의 굵기입니다. 그리고 탈모가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분은 보시면 적어도 4cm, 5cm의 폭으로 이 가르마 부위의 두피가 이제 비쳐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두피의 헤어라인이 이와 같이 비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은 이제 모발이 많이 필요한데 후두부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절개와 비절개를 병용하였습니다. 절개로는 3,000모 가까이, 그리고 비절개는 1,200모 가까이 모발을 얻어서 총 4,158모의 모발을
이 부위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되었고요. 약 1년 뒤의 결과입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죠. 일단 가르마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cm 전에 가르마 폭이 보이고 또 아까 비쳤던 두피 라인이 더 이상 비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된 탈모 또 비교적 한 부위에 집중된 탈모는 여성형 탈모 모바일 시술로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형 탈모증은 이제 유전형 탈모증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치료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식한 모발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기존 모발은 탈모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탈모 치료를 기본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요. 진행이 빠르지 않은 분은 또 치료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호전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만약에 탈모 진행이 이미 충분히 심해져서 치료로도 효과가 많이 적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을 고려해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